안녕하세요. 과학, 기술, 경제, 투자 전략 고민하는 에스테스입니다. 12월 21일 주목하는 것은 미국이 현재 5군데 액화 천연가스 LNG 수출 터미널 건설하고 있는데 이게 순조롭게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가스 공급하는 파이프라인 규모가 20 BCF/day, 즉 하루에 200억 큐빅피터 보낼 수 있어 한다는 건데, 그림처럼 일부 완료, 또 건설 중인 거, 승인 후 아직 착공되지 않은 거, 이렇게 지금 분류가 돼서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 중인 용량이 13.5 BCF/day, 즉 하루에 135억 큐빅피트 보낼 용량이 지금 파이프 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렇습니다. 각 터미널에는 2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이 연결된다고 합니다. 파이프라인들 지나가는 지도도 거기 참고하실 수가 있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K조선한테 매우 중요하죠. 그 이유는 미국의 LNG 수출 터미널에서 이제 조만간 빠르면 이제 27년 아닙니까? 골든패스. 거기서 LNG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그 막대한 LNG 실어 나를 배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LNGC. 그래서 이거 결국 K조선에게 골고루 발주되지 않겠나, 이런 그 기대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내용은 K조선한테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카타르 이후에 LNGC 대량 발주할 것으로 지금 그 기대를 모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린 건데 보시면은 미국의 텍사스하고 루이지애나 앞바다, 거기가 바로 걸프 오브 멕시코, GOM이라고 하는 곳이잖아요. 그 지역에 그 LNG 수출 터미널 신설, 정설 공사 중인 곳 5군데 정리한 겁니다. 골든패스, 프래그마인, 포트 아스, 리오그란데, 코프스 크리스티 스테이지 3, 이렇게 요 설비 용량을 다 더하면은 연산 한 1억 600만 톤 정도 추가된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아직 본격화된 건 아닌데 여전히 추진 중이기 때문에, 저거는 이제 저쪽 태평양 쪽에 있어서 바로 아시아 시장을 타겟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보여서 2천만 톤 추가로 이제 같이 걸어놓은 것이고요. 이거 더하면 1억 2,600만 톤 추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북미 쪽에서는 LNG는 전부 수출용이잖아요. 선박, 즉 LNGC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저 내륙은 전부 파이프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LNG는 전부 수출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는 저 5군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고요. 수출 터미널 5군데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이고, 이제 저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승인 후에 아직 착공을 안 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 단계인 것도 많습니다. 계획 단계라는 것은 지금 미국에는 가스가 남아돕니다. 땅 속에는 가스가 지금 잠자고 있다고요. 그거 캐내서 LNG로 가공해서 아시아나 유럽에 팔면은 저게 지금 돈이 되냐 안 되냐, 이거 이제 산수하고 있겠죠. 그게 계획 단계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 저기 FLNG 프로젝트 있잖아요. 델핀, 그 다음에 캐나다의 세다, 캐나다의 시리심, 그런 거는 승인은 받았는데 아직 착공 안 한 거다, 여기에 분류하는 것이 맞겠죠. 그러니까 지금 1억 600만 톤 저기에는 포함 안 된 거라는 겁니다. 근데 델핀, 세다, 시리심 이것도 기록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추가되는 용량 1억 600만 톤에 이것까지 다 더해지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카타르 노스필드 확장 공사로 늘어나는 용량이 4,800만 톤 밖에 안 됩니다. 이것도 엄청나게 많아 보이는데, 미국의 LNG 설비 확장 규모는 거의 카타르 2배 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저 5군데 수출 터미널에서 앞으로 생산될 LNG 배달하려면은 그 선박수가 대략 한 170척 정도 될 것 같다는 겁니다. 대략. 그런데 이 중에서 과연 몇 척이 실제로 발주로 이어질 것인가, 요거 더듬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맹구하는 말이죠. 카타르하고 이게 다르다는 거죠. 카타르는 국가라는 단일 주체가 전면에 나서서 카타르 에너지 아닙니까? 그게 이제 필요한 선박 대량으로 그냥 자기들이 다 산수를 해갖고는 일시에 발출을 해버리는 이런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미국은 전혀 정반대이지 않습니까? 저 5군데 전부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이제 추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그 저 각 개인 사업자가 선박을 어떻게 확보하고 있는지 요거 알아내기가 상당히 힘들죠. 그 하려면은 상당한 에너지와 시간을 이제 투입해야 되는데 귀찮죠. 그런데 뭐 그렇게 일일이 그 접근할 게 아니고 크게 보면은 퉁쳐서 크게 보면은 이전에 없던 물량이 추가로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박도 이전에 없던 거 새로 건조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접근해서 K조선은 카타르 이후에 대량 LNG 시발주 북미 쪽에서 기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또 카타르 어떤 과 관련해서 로이터가 단독 보도하는 거 있는데 여기 로이터 보도를 가만 보면은 지금 두 가지가 재미있는데요. 저 보도에 카타르가 지금 LNG 대량 계약이 임박했다. 이미넌트라고 이제 표시되어 있는 거고 임박했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고요. 그래서 그러면 카타르 가스를 어디서 대량으로 누가 간다는 것이냐? 그 사갈 고객은 유럽하고 아시아에 고루 있다는 겁니다. 고루 있다. 그런데 지금 그 전 세계에서 LNG 사갈 곳은 유럽하고 아시아뿐이잖아요. 예. 네. 그렇잖아. 유럽하고 아시아뿐인데 뭐 하여튼 지금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 대량 계약, 장기 대량 계약 한 27년짜리 가스 공급 계약을 그동안 이제 협상을 해와서 곧 사인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지금 나왔습니다. 한 2, 3일 됐습니다. 보도 나온 지는. 그렇고, 이 말은 지금 사진에 나온 사람 사진 나오죠. 그 사람이 바로 카타르 에너지 CEO이면서 동시에 카타르 에너지 장관 아닙니까?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현대중공업하고 17척인가 사인했던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 즈음에 그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들 정설 용량 4,800만 톤이 24년 말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 다 팔릴 것 같다고 말했었거든요. 그게 정말로 저렇게 실현되는 건지 하여튼 확실한 거는 1월 초에 이제 밝힌다고 했습니다. 이게 뭐 다다음 주 보면은 이제 내용을 알 수 있겠죠. 두 번째 중요한 주목되는 사실은 지금 노스필드 확장하고 있는데 그와 추가로 여러 군데 지금 또 구멍도 뚫고 있다는 겁니다. 드릴링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추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니 더 확장할 가능성, 즉 가스 더 뽑아 올릴 때 있으면 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3차 확장 가능성 시사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자세하게 길게 보도된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입에서 그렇게 말했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딴 데도 지금 구멍 뚫고 있다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요 카타르 관련해서 이걸 보면서 제가 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러시아가 확실하게 지금 에너지 시장에서 쫓겨나고 있는 것 같다 이겁니다. 유크레인 전쟁 전에는 보십시오. 글로벌 가스 생산 3대 국가가 어디였습니까? 러시아, 카타르, 호주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국, 카타르, 호주로 딱 변했습니다. 이제는 러시아는 가스 시장에서는 명함도 못 내밉니다. 그 다음에 오일 시장에서도 러시아 마켓시어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최근에 발표한 그게도 이제 확인이 됩니다. 이 팩트가. 그래서 얼마나 줄어들는지 숫자로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쪼그라드는 거 알아서 뭐 합니까? 쪼그라드는 거 확실합니다. 그래서 22년 2월경 그때 유크레인 전쟁을 러시아가 지금 막 준비한다는 말이 막 나돌 때 그때 이제 바이든도 그렇고 그 당시 국무장관도 그렇고 완전히 적극적으로 그걸 전쟁 일으키지 말라고 이렇게 만나려고 그러고 일정 잡고 뭐 하여튼 그러던 그 즈음인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데 그때 저는 이렇게 봤었습니다. 전쟁 시작하면 러시아는 절대 이길 수 없다. 전쟁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러시아가 에너지 시장에서 아웃된다. 국제 에너지 시장 재편될 거다. 이거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 되어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오일 가스 시장에서 러시아가 예전의 지위 회복하는 것 저는 불가능하다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또 이제 주목되는 거 이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에너지 마켓에서 의미 있는 어떤 거 아닐까 싶은데 다시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COP 28
그러니까 IPCC의 당사국 총회 28차 당사국 총회 COP28 그 폐막할 때 그 사진 모습 아닙니까? We will end fossil fuels 화석연료 끝장내겠다는데 그래서 지금 저렇게 하면서 막 박수치고 막 환호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LNG도 화석연료 아닙니까? 가스도 화석연료 아닙니까? 저 사용을 끝장내겠다는 건데 미국도 그렇고 카타르도 그렇고 지금 저렇게 설비 확장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 가스는 천연 수소가 본격 공급되기 전에는 여전히 더 많이 사용돼야 할 거다. 요거는 이제 틀림없다고 보는데 연구하니 말이죠. 지금 석탄 사용 80억 톤, 오일 사용 44억 톤, 가스 사용 35억 톤인데 이 중에서 석탄 80억 톤 중에서 52억 톤이 발전 분야에 13억 톤이 제철 분야에 사용되고 있고 이거 먼저 싹 대체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공기 중으로 CO2 배출을 줄이는 게 아주 급선무인데 가장 좋은 실천적 수단이 석탄을 가스로 대체하면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요. 석탄이 배출하는 CO2량의 대략 한 절반이 줄어든다고요. 그냥 빨리 대체해야지 저거. 그러니까 석탄 52억 톤 발전 쓰는 거를 가스 발전 대체해버린다. 당장 할 수 있잖아요. 순차적으로 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13억 톤 제철에 쓰는 거, 그거는 탄소 환원초를 수소 환원초를 바꾸면 되잖아. 수소 환원초를 당장 천연 수소가 공급 안 되면은 분리수소 하면 되잖아. 그 바로 가스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분리수소는 가스니까. 그 다음에 오일 20억 톤이 도로 운송에 사용된다는데 그것도 가스 추진하면 되잖아. 가스 추진. 가스 추진이 뭡니까? 분리수소 만들어서 수소 추진하는 게 바로 그건 결국 분리수소 쓴다는 것은 결국 가스 사용하는 거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석탄 52억 톤, 13억 톤, 그러니까 65억 톤, 석탄 65억 톤과 오일 20억 톤은 가스로 대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조만간은 천연수소 본격 공급되기 전에는 가스 사용은 늘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공기 중에 탄소 배출을 줄이는 실천적 수단, 그거는 가스로 석탄, 오일 대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가로는 이 가스 사용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령 CCS 산업 요거 석탄 발전소에 CCS 설치한다고 돈 들여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석탄 발전소는 폐쇄를 해야 되지. 그럼 무슨 CCS를 설치하느냐 이거죠. CCS 설치할 곳은 어디냐? 석탄 발전 폐쇄하고 그거를 가스 발전으로 전환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CCS 설치해야겠죠.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제철소에 CCS 설치할 거 없고요. 설치한다 하더라도 최소 용량만 설치를 하고 탄소 환원철 안 하면은 탄소 배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수소 환원철 공정으로 바꾸고 그 필요한 수소는 천연수소 본격 공급되면 그거 쓰는 거고 그전에는 분리수소를 과도기간에 사용할 수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 분야 오일은 수소 엔진으로 대체한다. 수소 엔진 대체한다는 게 결국 단기에는 가스 사용하는 겁니다. 가스에서 분리수소 뽑아내고 그 분리수소 할 때 CCS 들어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실천적인 방법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거를 지금 카타르가 이렇게 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랍계 언론인데 그 최근 보도 난 거 제목 한번 보십시오. 카타르 can be a key player in global energy transition. 앞으로도 그러니까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에너지 전환 시대라는 거는 탄소 연료 안 쓴다는 거거든요. 탄소 연료 안 쓰고 궁극적으로는 수소 연료 쓸 수밖에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그 시대에도 카타르는 여전히 키플레이어, 핵심 주요 선수가 될 거다. 이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앞으로 밀려오는 이 수소 시대에 가스 대국 카타르가 죽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전히 앞으로도 대접받으면서 잘 살 거다. 그런 거 아닙니까? 희망인지 능력인지 이게 재미있는데 도대체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뭘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그래서 그 핵심 수단이 바로 CCS 아닌가 이렇게 직관적으로 딱 그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CCS 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가 과연 누구인가? 카타르로 보입니다. 카타르. 즉 가스가 많이 사용될수록 이익 보는 자가 CCS 기술의 가장 큰 수혜자입니다. 그렇다면 CCS 기술은 누구의 것입니까? 예? CCS 기술 개발자의 것이 아닙니다. CCS 기술 개발에 돈을 내는 자가 주인입니다. CCS 기술의 주인이고요. 누가 돈을 낼 것인가? CCS 때문에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자가 돈을 낼 겁니다. 이게 카타르라는 거죠. 카타르로 대표된다 이거죠. 예. 그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결국 카타르가 돈 싸들고 와서 CCS 기술 적극적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겠다. 그것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려고 CCS 서비스 공급하려고 그럴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그 논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카타르, 다시 말하면 카타르 즉 가스 개발업자죠. 가스 개발업자. 가스 개발업자의 대표가 카타르니까 카타르는 가스 없으면 시체죠. 그러니까 즉 이런 카타르를 대표로 하는 가스 개발업자들은 좀 더 오랫동안 가스를 팔기 위해서 그래야지 자기들이 지금처럼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천연수소하고 공존하는 시기를 더 늘리기 위해서 그래서 천연수소와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거는 결국 가격 경쟁인데 결국 가격 경쟁인데 현재의 가스 가격에 CCS 가격을 더한 가격 그거를 낮춰라 이거죠. 그래서 천연수소하고 경쟁한다. 즉 이 말은 그러니까 현재의 그 가스 가격에 CCS 가격을 더하면 그게 바로 분류수소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분류수소하고 천연수소하고 가격 경쟁을 카타르가 주도할 가능성 이게 앞으로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